지난달이지 10월 1일에 미국 여야가 예산안 합의에 실패를 했어. 그러면서 그날 당일날 0시 우리 시간으로는 10월 1일 1시인데 이 시간을 기해서 셧다운이 발효가 됐고, 이 셧다운이 뭐냐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문을 닫는다는 건데, 행정부가 의회의 예산안 인준을 못 받았을 거 아니야. 예산안이 통과가 안 됐으니까. 그래서 행정부에 돈이 없어. 그럼 어떻게 될까? 연방 기관에 자금 지원을 못해. 그러면 정부 행정 서비스 마비되고, 또 거기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에게 돈을 줄 수가 없잖아. 월급을 줄 수 없으니까 무기한, 이제 무급 휴직에 들어가게 되는 걸 셧다운이라고 하지. 쉽게 얘기하면 이제 종료된다라는 건 예산안이 합의가 됐다. 그래서 정부가 이제 재기능을 한다라는 얘기인데, 중요한 게 여기서 우리로 치면 뭐 노동부나 통계청 뭐 이런 부처들이 있을 거 아니야. 여기서 지금까지는 경제 지표가 안 나왔다라는 거야. 지금 증시의 가장 큰 문제가 연준의 이제 금리 인하 경로가 어떻게 되느냐인데, 지금 연준 의원들이 하나같이 매파적으로 얘기하면서 12월 금리 인하 기대감이 95%대에서 68%대로 뚝 떨어졌어. 이 이유가 뭐냐면 고용 통계가 안 나오잖아. 고용이 악화되었을 때, 또 경기 둔화에 대한 불안감이 있을 때 연준에서 금리 인하를 하는 건데, 정부 정상화가 되면 이제 공식적인 고용 통계가 나오겠지. 여기서 최근에 이제 미국 기업들이 22년 내에 최대 규모의 감원에 나섰단 말이야. 이런 부분들 때문에 경기 둔화 우려, 또 고용 지표의 둔화 우려 등 때문에 증시가 한 번 더 충격을 받은 것도 있어. 이런 부분들이 적용이 된다면 이제 연준에서 금리 인하 기대감을 다시 되살릴 수 있는 명분이 되겠지. 금리 인하 부분이 상당히 중요해. 왜냐면 금리 인하 기대감이 사라지면 성장주는 발목을 잡히고, 달러 강세까지도 유지가 된단 말이야. 지금 우리나라 환율이 1460원 돌파했잖아. 환율의 가장 큰 문제가 될 수 있어. 특히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성장주의 발목이 잡히게 되면 외국인들이 투매에 나서게 돼. 지난 한 주간 7조 원 가량 팔았는데 더 팔면 상당히 심각해지겠지. 뭐가 심각해지냐면 외국인들이 국내 주식을 살 때는 원화로 환전해서 매수를 하게 되는데, 팔게 되면 원화 수요가 감소하게 되는 거잖아. 그러면 원화 약세를 부채질하게 돼. 여러모로 셧다운 빠른 종식이 필요하고, 지금 상황으로 보면 중간 선거에서 대패한 공화당은 결국 합의할 것으로 생각이 돼. 이게 핵심 쟁점이 오바마 케어 폐지인데, 이 경우엔 미국 국민의 의료비가 크게 증가하기 때문에 민심도 악화될 수 있잖아. 그래서 좀 빠르게, 이미 장기화 됐지만 곧 종식이 될 거라고 봐. 최근에 증시 하방 변동성이 바로 이 산타 랠리를 준비하기 위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너무 고가에서 랠리를 하기엔 부담이잖아. 항상 그래. 증시는 많이 오르면 그 거품을 제거해주고, 거품 제거해주면 다시 달리기 위한 발판을 만들지. 지금 이제 명분이 됐었던 건 AI 거품론. 이건 대부분 사그라졌다고 봐. 엔비디아도 주가가 지난 금요일에 마이너스 5%까지 떨어지다가 강보합으로 마감을 했는데, 다음 주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단 말이야. 이때까지 단기 상승 기대해 볼 수 있겠고, 실적 발표 이후에는 다시 조정이 올 거야. 나 거의 확실하다고 봐. 그런데 그렇게 조정이 오면 그 이후에 11월 말 그리고 12월 초를 기해서 다시 한번 상승으로 바뀌는 산타 랠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주도 섹터는 당연히 AI 기술 기업, 우리나라로 치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를 중심으로 봐야겠지. 이 밸류체인 기업들도 잘 봐야 돼. 여기에 기세가 붙은 에너지, 그리고 되살아난 조선, 특히 셧다운 종료 후에 마스가 만우가 등 이제 한미 간의 프로젝트화가 돼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 본격화된다면 조선과 원전도 주목을 해봐야 돼. 지금 굵직한 섹터로만 얘기했지만 자세한 종목이나 이런 디테일한 부분은 프로필 링크 주소를 타고 들어오시면 내가 알려주도록 할게.